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듣고도 믿지 못할 수준의 허튼 소리입니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도적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국가 정책을 맡길 수 없을 수준의 위험한 인식입니다. 국가 정책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를 신뢰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수도, 한국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무신분립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도 대한민국의 큰 리스크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꾸면 된다는 수준의 인식, 예측 불가능한 정책 운영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원적 리스크입니다. 노란봉투법 본래의 목적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경제단체들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받아들일 테니 원청이 하청과 무제한적으로 교섭을 해야 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그리고 사업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조차 어렵다면 1년의 유예기간이라도 허용해달라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냥 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사관계법의 기본 틀을 심각하게 흔들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불명확한 부분,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영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조차도 유예기간 1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 파업을 허용하는 부분, 이재명 정부는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때 한정하겠다라고 하지만 외국으로의 투자, 국내 일부 사업 부문 축소 등 대부분의 사업 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경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 또 그에 따른 노동자의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항상 노동쟁의의 위험을 안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업하고 고용하라고 등 떠미는 것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은 어떤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원청이 하청과 교섭해야 하는지도 너무나도 불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은 통과시킨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가이드라인으로 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제한하게 되면 법원에 갔을 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가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법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돈이 들어간다면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충분히 대비해 가면서 자기 사업은 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호도 자기 돈 들어가는 사업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부작용을 예상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가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은 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의 모습입니다.